자, 우리 논술 연습 8번째 시간입니다. 경희대 2019년 2번 문제. 1번 문제도 독해 비판인데 이제 독해 비판 추론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썼어요? 써봐야지 돼. 안 쓰고 그냥 들으면 이건 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저 써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을 하려고 계속 봤거든요. 여러분들 논술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기 전에 먼저 써보고 하세요. 안 쓴 사람, 안 본 사람 끄세요. 꺼! 그리고 다시 하고 나서 보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논제 1위에서 뭐였죠? 가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제 차이를 소설한 거였어요. 그곳은 40점짜리, 60점짜리인데 보세요. 자, 논제 2번. 자, 논제 2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논제 2번 문제. 논제 2번. 자, 2번. 자, 요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보세요. 바의 관점으로, 얘의 관점이야. 그럼 얘를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바의 관점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뭐 있었냐, 여기. 두 번째 문제, 다, 라, 마, 요 세 가지 상황을 평가시오. 그러니까 요 상황을 평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었겠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겠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있겠고, 그죠? 선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요 평가를 해보래요. 자, 그래서 추론 문제죠. 굉장히 쉽죠? 자, 굉장히, 그러니까 심플하죠? 문제 2번 심플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먼저 바를 기준이니까 바가 뭔 얘기 하는지 마지막 바번부터 보겠습니다. 바번. 우리 바번 보이죠? 바번 보겠습니다. 어느 팔레스타인 작가가 쓴 이야기다. 여러분 여기서 작가라는 거 똥을 줘. 작가가 이런 이야기 썼어요. 숲에서 잡혀와 우리 속에 길들여진 호랑이가 있었다. 잡혀온 첫날 호랑이는 끈질기게 으르렁 됐으나 우리의 새 창살을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다.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숲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련사는 호랑이를 굶김으로 대응했다. 그는 여유롭게 중얼거렸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로군. 하지만 당나귀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이 호랑이는 배가 고팠으며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했다. 조련사는 답했다.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고기 주지. 호랑이는 거절했다. 자존심 있으니까, 그죠? 호랑이인데. 그는 호랑이이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하여 호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치 고양이처럼 야옹거렸다. 결국 뭐에 굴복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살아야 되니까. 자, 이제 이게 폭력이죠, 그죠? 폭력으로 이제 호랑이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조련사는 당나귀처럼 히힝을 요구했다. 더 수치스러워. 백수의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호랑이는 그를 요구를 거부해서는 며칠 먹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우레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 너무나 배고픈 호랑이는 결국 당나귀처럼 히힝댔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한 더미 건초를 던져 주었다. 이제는 뭐예요? 먹거리마저도 원래 호랑이가 먹던 게 아니라 풀을 주는 거죠. 요까지 보면 되게 성경적이다, 그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호랑이는 숲의 기억도 잊어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작가가 말한다. 요즘은 조련사도 호랑이도 새오리도 무대도 사라졌다. 호랑이는 시민이 되고 새는 우리 국가의 수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그 틀 안에서 그 틀의 구조와 틀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이죠. 여기서 호랑이는 인간을 얘기해요, 그죠? 호랑이가 인간을 대응할 수 있죠. 근데 호랑이의 본성이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어요, 그죠?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추론 문제니까.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된 존엄성, 그죠? 인간의 가치, 인간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사담입니다만 제가 어저께 참 병원 가서 황당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이 병원이
특히 종합병원은 이 모델이 뭐냐면 장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요즘에는요, 정수기 물도 다 이제 코로나라고 그래서 정수기 물도 다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 물 사 먹으라 그래요. 무슨 에버랜드 같아. 에버랜드 음식 뭐 가져가잖아요. 다 뭐예요?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거기서 돈 쓰라 이 얘기예요. 병원 가서 병원에 뭐예요? 인간의 전업서 고쳐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쳐주는 게 병원인데 뭐예요? 돈 버는 게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응? S 모병원, A 모병원 그러면 안 됩니다. 짜증나게. 오늘도 또 병원 가야 되네. 참. 사실 가기 싫습니다. 뭐요? 존엄성이 무너져요. 병원 가면 사람이 돈벌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 열이 올라오는데 예, 앞에 현장에서 예, 주의하라 그래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존엄성과 인간다움, 깨끗한 영혼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죠?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그죠? 나는 이걸 지키겠다. 이 작가는 뭐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지키고 싶다. 이 존엄성을 지키겠다. 그죠? 지킨다.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도. 자, 첫째 날 호랑이가 우리의 새청사를 내 이빨로 물어뜯으려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내 머리카락이 하얗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0번째 날 호랑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을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나 동시에 싸움으로써 내 영혼에 얼룩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다. 자, 오래 지속된 싸움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비록 그것이 자유로운 투쟁이랄지라도 말이다. 나는 내 영혼의 증오와 어둠의 바다에서 헤엄치도 놔두지 않을 거다. 이 사람 뭔 얘기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바의 결론은 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겠다. 현실과의 긴장. 그죠?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킨다. 존엄성이죠. 그 존엄성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 예술 정신 이 사람이. 그치? 이 사람은 예술 정신이야. 그렇지만 현실의 순응도 하지 않지만 현실의 순응 막 이 호랑이처럼 막 자존심 다해서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지만 동시에 또 뭐도 있냐면 저항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저항조차 뭐예요? 저항조차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쪽에 몰입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맹목적 비판, 이건 맹목적 비판이죠. 맹목적 비판. 나 이것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아니 저항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몰입되는 순간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가만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데 저쪽에서 나를 욕을 해.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저항이잖아요. 그 욕하는 순간 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거야.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야? 순수하게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겠다는,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면 이 사람 뭐예요? 자기의 주체성, 인간의, 그러니까 현실과의 긴장을 통해서 뭐죠? 순응도 안 할 것이고 저항도 안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과를 적절하게 거리를 둬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는 예술 정신.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물론 순응도 하지 않지만 막 대놓고 저항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가가 아니죠. 다라마를 보시면 답부터 봅시다. 히틀러는 바그너에 심취한 사람이다. 답은 봅시다. 답은 자, 비교해야 돼. 이제 바와 비교해야 돼. 히틀러는 바그너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군할 때도 배낭에 트리스탄 이졸데의 악보를 넣어갈 정도다. 바그너예요. 실제 바그너의 음악 자체는 국수주의나 파시즘적 정서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바그너의 그 음악이 그렇대요. 자, 바그너의 악극 파르지팔은 중세의 성배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바그너 자신이 무대 신성 축전극이라 부르고, 자, 바그너 자신이 무대 신성, 무대의 축전극, 그러니까 무대에 자기가 어떤 뭐랄까 무대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를 존중하는 잔치 뭐 이런 얘기죠. 부르는 그의 생애 최후의 악극이다. 성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 쓴 식기로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상처에서 솟은 피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11세기, 12세기 걸쳐 이와 같은 성유물에 대한 숭배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당시 사람들은 성유물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파르지팔에서 성배를 찾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의 은유이다. 가장 절대적인 것을 찾는 상징이라는 얘기죠. 암묵적으로 소박하고 순진한 그리스도교인 파르지팔의 모습에 교활하고 신용할 수 없는 유대인에 대비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거죠. 유대인을 되게 악함으로 보고, 그죠?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 바그너의 음악 자체가, 바그너의 이 파르지팔에서 유대인은 악한 존재, 악인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선인으로 배치시켜버린 거예요. 왜? 성배, 이 성배 자체가, 음악의 성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타자로 배제하고, 유대인을 타자, 뭐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 그죠? 타자, 다른 존재 배제하고, 이 타자성. 여러분, 타자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타자성? 우리와 다른 거예요. 적대할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자성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타자성이 뭐였죠? 공산주의자였어요. 저놈들 죽여야 될 놈, 나쁜 놈. 이게 타자성이에요. 타자성.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은 뭘까요? 기독교인의 타자성? 사탄. 물리쳐야 될 존재. 그죠? 아군의 타자성? 적군. 이게 타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인을 타자로 배제하고 그것을 다른 그리스도교 아리아인 독일인. 자, 여러분 여기서 이르는 그리스도인, 아리아인, 독일인. 이게 사실은 지금 히틀러가 요거를 바그너를 이용해서 히틀러가 이걸 써먹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을 학살했죠.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선한 사람 뭐야?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리안족. 이 아리아족도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이 백인 우월주의, 아리안족 백인족이에요. 그리고 독일인. 그 중에 최고가 독일인이에요. 왜? 독일인 중에 물론 훌륭한 사람 많죠. 칸트라든지 괴테라든지 유명한 사람 독일인이죠. 그런데 그래서 뛰어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문화를 파괴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600만 학살해 버리잖아요. 히틀러가요. 바로 여러분 히틀러가 이제 음악적으로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니체의 영향을 받았어요. 니체 알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신은 죽었다. 니체. 네, 니체의 별명 뭐죠? 시체죠.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자성으로 얘기했어요. 타자성. 그래서 나르시즘, 자기 정체 나르시즘, 자기들 우선시하는 거죠. 강조한 데 비해 성배전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바그너는 이 전설과 먼 과거의 동경과 헌신과 자기 희생의 도치, 초인이나 천재의 참여 같은 낭만주의 미학이 근거해 회학으로 그려냈다. 이제 바그너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바그너 음악에 자주 쓰이는 무한선율이다. 무한선율은 리듬적, 화성적, 단락 느낌, 종결 느낌이 없는 자유로운 선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럼 여기서 1단락이라거나 자 이걸 끝이라고 하는 마디 의식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는가 하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 하면 다시 올라간다. 커다란 음량에 귀 기울인가 하면 가늘게 잦아들고, 사라졌다 하면 다시 울려 퍼진다. 끝없이 파도치고 너울거림에 계속된다. 드디어 끝났다 싶으면 다시 다음 물결이 너울려 밀려온다. 바그너의 작품은 물결에 너울거리며 몸을 맡기는, 바로 이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의심이나 비판, 위화감이나 저항 등 감정을 일단 젖어두고, 말하자면 줄쳐볼까요? 몰주체 모라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몸을 싣고 크나큰 물결 노을처럼 몸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질서 없고 그냥 막 음악에 막 도취돼갖고, 여러분 클럽 알죠? 클럽. 그러니까 클럽 가갖고 이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그너 음악이라. 그 바그너 음악은 뭐예요? 바로 파시즘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바그너 음악 이제 이거 지우고요. 이 바그너 음악이 니체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뭐죠? 그 음악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그너 음악이 너울거리고. 자, 그래서 바그너 음악의 너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야? 이게 누구를 감상자를 몰입시켜요. 감상자가 몰입시켜서 감상자가 자기 주체성이 없어. 자기 느낌이 없는 거야. 완전 주체성. 그래서 뭐야? 주체성이 없어. 주체성이 없고 비판 정신도 없어요. 그죠? 그냥 거기에 몰입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주체성 비판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야? 파시즘 이데올로기. 결국 이것은 파시즘이야. 파시즘 뭔지 알죠? 전체주의. 이 파시즘.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다 매몰되는 거야. 막 누굴 영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박사모. 거기에 그냥 그 사람이 잘났던 건데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응? 박사모 뭔지 알죠? 네. 문빨아르나? 문재인 대통령을 열광하는 거. 그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맹목하면 안 돼요. 높아.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 건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파시즘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 바가 이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체성 가지려는데 얘는 주체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비판적으로 평가하겠죠. 예, 비판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죠? 비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과 긴장을 이루는 예술적 위험성. 비판적이죠. 그래서 파시즘이 예술적 위험성이 있다, 얘는. 그래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볼까? 이제 라반은 시네, 시. 이렇게 시도 나와요, 시. 자, 한번 봅시다. 자, 물 한 컵 먹고. 물이 제일 맛있어요. 라번. 눈은 살아있다. 여러분, 김수영의 눈이란 시예요. 눈은 살아있다. 눈 동그라미. 눈.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대. 기침을 하자. 기침 동그라미.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의 기침을 하자.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돌아보라고 맘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이루는 영혼과 육체. 죽음, 세모. 죽음을 이루는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동그라미. 젊은 시인의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 가래. 더러운 거죠. 세모. 자, 무슨 말인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김수영의 시에서 핵심은 뭐죠? 눈은 순수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저항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해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체성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그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라본의. 자, 지금 라본의 시는 상징적인 시를 썼죠. 뭐예요? 눈? 그 다음에 기침? 그죠? 눈은 뭐예요? 눈은 순수한 생명이죠. 순수한 생명력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비판한 거죠.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으로 뭐예요? 부조리를 비판하자. 네, 그 당시에 뭐랄까 이제 세상의 비판, 부조리하는 것. 기침은 뭐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항하자, 저항. 그 저항은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주체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그죠?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죠. 쉽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깨어있는 예술 정신을 강조하니까 뭐예요? 긍정적,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본 봅시다. 마본은 이제 어떤 사진사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마본. 나는 항상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튜디오는 나와 사람들 주변 환경을 격리시킨다. 가끔씩 스튜디오에서 외부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멈추다. 나는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짧지만 강렬한 친밀감을 공유한다. 사진 찍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친밀감은 일시적일 뿐이다. 일시적 밑줄. 그것은 어떤 과거도 미래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면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진은 일종의 낭패감만 남을 뿐 그들이 떠나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말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일주일 뒤 어느 곳에선가 난 한 방에서 그들을 만난다 해도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 기대하지 않. 나는 오로지 사진을 통해서만 그들을 알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사진작가가 된다는 본질일 것이다. 미추 사진작가의 본질. 예. 세상과 단절. 예. 나에게 현실적인 관계에서 지식인은 무의미하다. 줄쳐봐. 현실적인 관계 지식은 무의미하다. 나는 사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할 따름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 마죠. 자, 마번에 이 사람은 사진 기사죠. 사진 작가. 자, 이 사람은 사진 작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사진만 찍어. 난 사진으로 세상을 이거. 그래서 뭐 예술지상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가 볼 때 우호적일까요? 비판적일까요? 자, 우호적. 자, 우리 한 학생은 우호적이랬어. 학생은 우호적?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부정적. 예, 비판적이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주체성을, 자기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현실과 아예 격리됐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현실적 관계 지식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현실과 긴장하게 자기 예술지상주의로 가면 주체성이 뭔지 모를까요? 그냥 자기만 사는 거야. 그건 주체성이 아니에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과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건 현실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몰입되지도 않을 거며 현실에 막 맹목적 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현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야. 그건 비판적이죠.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야,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뭐라 그러지 마. 이건 뭐예요? 주체성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지만 주체적인 그러니까 현실과의 어떤 거리를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은둔자죠, 은둔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의 관점으로 왔을 때 라는 다는 뭐였죠? 다는 비판적, 라는 우호적, 마는 비판적. 이렇게 글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내용 다 쓰고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수정 쓰기 있어요. 이거 다 듣고 다시 한번 수정 쓰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